돌팔매 이거 하나 던져가지고 얼짱, 얼굴짱, 그 얼굴 잘생겼다는 뜻이죠? 여러분 저는 어떤가요? A가 첫 번째 공인도 아니고 두 번째 연예인도 아니고 법률사무소 JT 아닙니까? J, 저스티스, T, 트루스, 정의와 진실. 정의와 진실이 있다면 아무리 강한 상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 구독자 여러분, 문종탁TV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문종탁의 성공별로 8탄이었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방송금지 가처분 승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아십니까? 다 아시겠죠?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변호사님들 나와가지고 법률적인 것 재현하고 선택하고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예, 다윗 영어로 데이비드인데 골리앗 타워 이렇게 했잖아요. 거인, 엄청나게 힘세고 거인, 큰 적, 강한 적을 보통 골리앗이라고 하고요. 다윗은 당시 골리앗하고 싸울 때 거의 청소년이죠.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돌팔매 이거 하나 던져가지고 이기는 거죠. 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러니까 힘없고 약자인 사람이 강자를 이겼다 이런 거 비유적으로 많이 쓰죠. 성경에 막 그런 비유들이 많습니다. 삼손 데릴라 얘기도 있고 아담과 하와. 꼭 종교적인 게 아니라 저도 크리스천이고 성당도 가고 교회에서 방언도 했지만 그런 종교적인 걸 떠나서 다윗과 골리앗은 그래서 비유어로 많이 쓰이죠. 힘든 상대를 이긴 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전투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제가 대리한 사람은 힘없는 개인이었고 제가 이긴 상대방은 우리나라 최대 공영 방송사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 허락을 받고 올리는 겁니다. 의뢰인은 다 공개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도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을 쓰겠고 너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리겠습니다. 의뢰인이 다 허락하시고 공적 목적으로 다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밝혀둡니다. 의뢰인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30대 청년이었는데 예전에 2000년대 때 싸이월드에서 좀 유명한 얼짱이었습니다. 얼짱, 얼굴짱, 그 얼굴 잘생겼다는 뜻이죠? 여러분 저는 어떤가요? A는 2000년대 초기 싸이 얼짱이었는데 싸이월드, 여러분 싸이월드 하셨나요? 저는 싸이월드 했었는데 BGM 많이 깔죠? 백그라운드 뮤직. 저는 노라 존스 이런 걸 깔았던 것 같아요. Come away with me in the night. 요즘 또 프리스타일 Y 이런 BGM이 유행하기도 하던데요. No matter what I do, all I think about is you. Even when I'm with my boo, you know I'm crazy over you. My baby,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love you. Oh, I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비슷하죠? 싸이월드 예전 추억들이 다 폐쇄되고 이러면서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요즘 또 싸이월드 복구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레트로 열풍에 힘입어서 또 방송국에서는 A를 주목했겠죠. 근데 A는 2000년대 싸이 얼짱들이 연예인들을 지망해서 연예계로 간 것과 달리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공인도 아니고, 공인이라면 주로 정치인들, 선거로 당선되는 사람들, 고위직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공인이죠. 퍼블릭, 연예인, 셀럽이라고 하죠. 연예인들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예인에 대해서도 사생활 영역이나 연예인에 대한 보도는 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A는 벌써 십몇 년 전에 싸이월드에서 잠깐 유명했던 사람이지 그것도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얼굴이 잘생겼다는 이유로. 현재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던 그냥 일반인입니다. 근데 상대방인 이 거대 방송국은 금요일 퇴근 시간에 인터넷 본인들 공식 계정에 A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면서 A이 옛날 유명했던 사진이죠. 얼짱 사진을 좀 뿌옇게 블러 처리 좀 해서 공지로 올렸습니다. A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얼짱이었을 때 사진 그걸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걸 좀 흐리게 했다고 해서 사람 다 알아보죠. 특정이 된 겁니다. A는 지인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미친듯이 연락을 했죠. 그런데 금요일 퇴근 시간에 올리고 당사자들은 다 퇴근해버렸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거대 방송사가 보도의 당사자인 A에게 연락 한 번 없이 확인 한 번 없이 그냥 인터넷에 공지글을 올린 겁니다. 제보를 기다린다고요. A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계제금지 가처분 이런 걸 쳐봐가지고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이런 거 올라간다고 하는데 방송 같은 거 금지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변호사님들 중에서 그런 경험 있는 변호사님들 별로 없습니다. 이런 유튜브를 잘 아시는 변호사님들도 나이 많으신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좀 드물고요. 제가 유튜브나 인터넷 이런 거 게시물 내리고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문종탁TV 보고서 연락이 오셨어요. 변호사님 올리신 그 영상물 계제금지 가처분 그 영상을 보았다. 본인도 이런 상태인데 어떡하냐. 이런 무료 상담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법률 상담 유료 상담이 원칙입니다. 제가 이런 거 공익적으로 다 보시라고 올리지만
전화 와서 제가 일일이 다 받으면 제 업무를 못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공짜로 진료해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변호사들도 힘들게 전문 지식 배우려고 노력하고 자격증 따서 하는 겁니다. 이게 업입니다. 그러니까 유료가 원칙이고 간단한 거 짧게 그냥 공익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지 호의인 걸 권리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화 오셔서 간단한 거는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유료가 원칙입니다. 어쨌든 그분은 저한테 와서 무료 상담이었고 뭐 의뢰도 안 했기 때문에 의뢰인도 아니었고 본인이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작가가 뭐 공직을 내려주겠다 방송국 나와서 한번 얘기하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서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의뢰도 안 됐고 무료 상담인데 예, 잘하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 사실 기분은 좀 찝찝했죠. 잘 될까? 며칠 후, 또 금요일 오후 저녁쯤이었는데 A가 법률사무소 JT에 찾아왔습니다. 그 제보 공직글 내려준다고 해서 방송국 갔더니 제보 공직글 내려주기는커녕 갑자기 카메라맨들이 카메라 들이들고 본인을 막 찍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 안 되려면은 제대로 해명해라 막 이런 식으로 반강제로 인터뷰를 한 겁니다. 방송국은 뭐 조만간 전 국민 상대로 시사 제보 프로그램에 A에 대한 제보들을 모아가지고 방송을 하겠다고 했고요. 내용은 뭐 데이트 폭력서부터 뭐 그런 내용들이래요. 제보자는 알고 보니까 전 여친이었습니다. 여자친구. 좋게 얘기할 리가 없죠. 낚였구나. 덫에 걸렸구나 생각이 들어서 방송 예정일이 언제래요? 물어봤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이니까 뭐 법원에 신청서를 내기도 힘든 날이죠. 주말엔 쉬니까요. 토요일, 일요일. 근데 다음 주 토요일이 방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딱 일주일 남은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에 뭘 해야 됩니까? 주말 동안에 미친듯이 막 신청서를 쓰죠.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서 그냥 씁니까? 소명자료들 다 해가지고 취합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만든 거 법원에 접수를 해서 내면 상대방 방송국에게 보내줘야 돼요. 신청서를. 그래야 그쪽에서 답변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송달하는데 시간 걸리죠. 그쪽에서 답변서 쓰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런 가처분은 신문이라고 합니다. 변론이 아니라. 그래서 신문기를 잡습니다. 신문기를 잡고서 신문 들어보고 그다음 법원에서 인용하거나 기각하거나 결정을 해야겠죠. 결정문 써야 되죠. 그럼 시간이 일주일 내에 그걸 다 하려면 얼마나 빠듯하겠습니까? 여러분 재판하면은 보통 소장 내고 상대방 답변서 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한 달은 되죠. 그리고 긴 재판은 뭐 1년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은 일주일 내에 끝내야 되니까 초절정, 속전속결이죠. 그리고 저희가 좀 속전속결 좋아합니다. 하지만 엄청 속전속결이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 거대 방송국인데 저 블레셋 대군의 골리앗 앞에 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동료 변호사님들이 옆방 변호사님들한테도 얘기를 하잖아요. 의논을 하고 와 이거 방송국 송달되는데도 일주일 걸리겠는데요. 거대 방송국 상대로 이길 수 있나요? 영상물 게재금지 이기셨다고 하더라도 방송국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되는 거는 뭐 예전에 듀스? 대법원 무죄 확정된 거에 대해서 유죄하냐 뭐 이런 방송에 대해서 막았던 거는 기억하는데 이런 게 사례가 있나요? 막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들이 보통 그런 견해고 의견이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만약 여러분 가족이 그리고 여러분의 절친한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변호사인데 내 가족이라면 내 절친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했습니다. 한번 방송되면은 전 국민이 보게 되는데 그때 A가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마녀사냥 다냐고 인격살인 되겠죠. 그래서 급하게 선임계약서부터 썼습니다. 선임을 해야죠. 선임을 받아야지 이제 일을 시작하고 이제 내 의뢰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한테 바로 이제 계좌로 이체를 받고 선임을 한 다음에 이제 내 의뢰인이다. 이제 내 일이다. 길 잃은 어린 양 A를 위해서 제가 다윗이 되기로 했습니다. 신청서 돌팔매를 들고 상대방 골리앗에게 던졌죠. 주말 동안에 미친 듯이 막 신청서를 썼습니다. 소명자료 다 구하고 판례 찾고 사실관계 막 정리하고 신청서는 결국은 벌셔스죠. 우리는 힘없는 개인이고 헌법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인 개인의 인격권, 명예권을 지키겠다. 상대방 거대 방송국은 보도,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겠죠. 신청 취지는 이런 겁니다. 거대 방송국과 담당 PD는 A를 제보한 내용 등으로 방송 예정일 또는 방송 예정일 방송, 광고, 판매하거나 인터넷 게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송, 광고, 판매,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신청 취지로 나가는 거죠. 보호하려는 권리를 법률용어로는 피보존 권리라고 합니다. 피가 이제 피동이죠. 보존되는 권리라는 거죠. 뭘 보존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존재 이유죠.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오는 인격권,
명예권 등에 대한 침해 금지 및 방해 배제 그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합니다. 여러분, 명예가 왜 중요할까요? 각자 개인으로 동물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죠. 관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평판이 명예인 건데 엄청 중요하죠. 명예는 한번 훼손하면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인터넷 등 전파성이 크니까 거기서 명예훼손하면 더 가중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이나 인터넷은 동일 정보가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동시에 전파되는 특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 한번 되면 전 국민이 보기 때문에 이 명예를 회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선 의뢰인인 A가 첫 번째 공인도 아니고 두 번째 연예인도 아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보호돼야 되는 개인임을 소명했고, 이 제보의 근거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악의적인 이 의뢰인을 해치겠다는 그런 것도 소명했고, A에게 단 한 차례 확인도 없이 제보 공지글을 올렸다는 것도 소명했으며,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카메라 촬영을 했다는 것도 소명을 했고, 특히 A에 대해서 SNS에 악플들이라고 하죠. 악성 댓글들로 2차 가해들이 생기는 것들을 댓글을 다 캡처했습니다. 다 캡처해서 자료로 냈죠. 의뢰인 A는 이 건 제보 내용 건으로 해서 형사재판을 받거나 검사가 아직 기소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형사 판결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방영하면 사람들은 다 유죄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자극적인 소재로 시청률을 올리면 A는 명예훼손이 돼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데, 방송사는 오히려 불법적인 이득을 얻게 되죠. 이걸 보통 이익형량이라고 하는데, 이 형량도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이죠. 신청서 제출하고 법원에다가 막 사정을 했습니다. 이거 방송 예정인데 좀 빨리 해달라. 법원에서도 빨리 잡아주시더라고요. 방송국은 또 전자소송에 등록돼 있어서 소송달이 빠릅니다. 근데 상대방 방송사의 소송 대리인이 신문기일 40분 전에 답변서를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40분 전에 답변서를 오면 그걸 확인하고 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40분 전에 올라온 답변서를 막 빨리 보고 일단 대응을 했는데, 엄청 긴 답변서지만 내용은 뭐 간단했습니다. 결국 방송의 자유, 그리고 방송의 공익성이 있고, A는 뭐 공인이나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유명하다, 유명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정당한 관심에 해당한다. 이 사건 방송금지 가처분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엄청 싸웠죠. 격렬하게 많이. 신문 과정에서 엄청 많이 격렬하게 공방을 하고요. 뭐 그렇다고 뭐 멱살 잡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논리로 막 싸웠습니다. 판례에 대해서도 싸우고 자료에 대해서도 싸우고. 그 이후에도 보충서면이라는 걸 내는데요. 신문기일 전까지 준비서면이고 그 보충서면인데, 보충서면에서도 끝까지 공격과 방어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방송사가 인용한 판례들이 연예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보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것보다 국민의 알 권리 이쪽으로 더 우선시하는 판례들을 다 인용했던데, 전 그런 거 다 연예인이다. 소명까지 하면 돼서 소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그램 유명인들이랑 보통 셀럽 연예인들 거와 비교했어요. 의뢰인은 팔로워 수도 엄청 낮았고, 그다음에 인증 배지라고 하는데요, 인스타에 이렇게 표시된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원칙인데, 방송사에서 의뢰인 A를 유죄로 단정해서 방송하는 것이 잘못됐다, 뭐 이런 점도 소명을 했죠. 무엇보다도 헌법에서 기본권을 명시한 이유,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들, 본질이고 핵심이었죠.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제가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금요일 오후 저녁에 수임해서 주말 동안 막 쓰고, 월요일 때 돼서 주중에 신문기일 잡히고, 또 보충서명 낼 기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결정이 얼마 있다 나왔는데, 토요일 방송이라고 했잖아요. 금요일 때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 두근두근. 엄청 긴장됐잖아요. 방송 나가버리면 명예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하게 되니까요. 결정문이 그래서 방송 하루 전날 나왔는데, 결정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공인이 아닌 사인, 제가 소명한 거죠. 사인인 A에게 아직 형사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해야만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사 판결 나온 다음에 나중에 하던가 하라, 이 얘기죠. 그리고 이에 대한 유효한 구제 수단은 이 방송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렇게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기르는 어니양이었던 A, 그리고 돌팔매를 갖고 싸웠던 저의 승리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 겸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중 결과의 원리에서 했단 말인데,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더라도 나쁜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송이야 공익적 목적을 하겠죠. 데이트 폭력을 막고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형해화시켜버리는 그런 방송 내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대 방송국에서 방송하려던 방송은 결방됐습니다. 특집 연애 프로그램을 대신 편성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방송이라는 거대 권력을 가지고 고리앗이 쓰러진 거죠. 소년 다윗이 블레셋 대군의 그 거인, 괴력의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이 결정으로 이겼을까요? 저도 뭐 크리스찬이지만 위에 주님께서 결정하셨겠죠. 변호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판결문과 결정문은 재판장님이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사건 결정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가처분 취지에 맞춰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지금도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거대 언론사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거대 언론사 여러분 두렵죠? 언론만큼 힘센 권력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은 또 유튜브가 대세죠. 유튜브에 구독자들 엄청 많은 데서 또 어그로 끈다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그럼 그때 또 그 거대 권력 앞에서 개인들 초라해지고 겁을 먹게 돼 있죠.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법률사무소 JT 아닙니까? J, 저스티스, T, 트루스, 정의와 진실. 정의와 진실이 있다면 아무리 강한 상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천 년 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고 그 교훈이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명예훼손 그리고 이게 인터넷이나 방송 등으로 전파될까봐 두려워하신다면 저 문종탁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법률사무소 JT, 저스티스 앤 트루스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